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이제 중3 건데요. 중3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법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제일 뒤에다가 볼펜으로 내가 원칙 불러주면 그거는 쓰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내신은 이거부터 읽어도 되거든요. 다 본 거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요거를 읽더라도 이 문제부터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1번 뭐라고요? 문제를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 뭐라고요? 문제부터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읽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이해되나요?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다음에 또 보고 써도 되니까 그냥 나갈게요. 많으니까 얘기해 줄게. 자, 가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보세요. 가. 그럼 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 하면 세모 치시는 겁니다. 자, 아닌 것은 세모, 맞는 것은 동그라미, 모두 골라라는 별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거부터 시켰어요. 점수는 안 보고 이것만 본다고 그랬어요. 자, 아닌 것, 요 세모 삼각형이니까 봐요. 조, 심, 해,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둥글둥글 맞는 거.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모두 한 개, 두 개, 답이 세 개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체크법, 이게 두 번째. 뭐라고요? 아닌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 자, 아닌 것 찾아라가 쉬워요? 맞는 것 찾아라가 쉬워요? 아는 것 찾아라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은 방향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방향인데 한 방향만 이렇게 삐져나오는 요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공통점 맞는 거 찾고 아닌 거 하나만 쫙 삐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많이 나오니까 아닌 것 찾아라는 선택지 비교과 이 선택지를 비교하는 거. 선택지 비교가 첫 번째예요. 어떤 문제는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하면 이 선택지 몇 프로가 맞아요? 80%가 맞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읽다 보면 제시문의 줄거리를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푸는 스킬 자꾸 가르쳐주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여기 보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 가짜로 정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이별하고 싶다는 거야? 이별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나보기가 이게 가정은 뭐라고? 자,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역겨우면 디스커스 토한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갈 때는 말없이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역겹기 전에는 가지 말라고. 이런 상황만 가라고. 그런데 사뿐히 하고 들여오는 짓누른 걸 받는 거고 사뿐히는 살짝이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일 때만 이거 할 수 있으면 가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울 때, 자, 역겹다. 역겨운 상황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미션을 줄 테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이 안 나타났으면 하는 거죠. 시상이 무슨 뜻입니까? 시상. 시의 상황, 시의 상태. 이해됐나요? 시의 상황, 시의 상태. 그 시를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전개를 하게 되면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역겨울 때 뭐라고? 수미 쌍관으로 되어 있을 때 머리하고 미가 수미가 쌍관이라고도 하고 쌍응이라고 해야 돼요. 쌍으로 관련됐기도 하고 쌍으로 응답한다. 수미 상관, 수미 쌍응, 수미 상응도 돼요. 쌍관도 되고 상관도 되고 상응도 되고. 이해돼요? 쌍으로, 상대적으로, 응대됐다, 응답한다, 관련졌다. 이런 수미쌍관, 수미상응이에요. 그 안에 뭐라고요? 불가능한 가는 방법. 그래서 시상의 전개는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에요. 이해됐어요? 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역겨워, 사뿐히 들여밟고. 됐나요? 자, 7호절은 뭐예요? 7호절은
글자. 무슨 음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글자니까. 뭐라 그래요? 음수율이라고 그래요. 음수율. 음수율. 자, 그러면 이 음수율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어요. 내부에서 보는 내재율. 이건 외워야 돼요.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개 정도밖에 안 배워요. 써줬어요. 이건 내재율이라고. 그 다음에 외부 형태로, 내부 봤니까 외부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외형률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외부 형태를 보는데 뭘 보고 하냐? 음수율, 음인데 음율을 숫자로 보고 한다. 음수율. 음성,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있다. 이건 숫자 개수. 소리가 있다. 음성률. 나. 이렇게. 음위율, 그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뭔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 음위율. 근데 이게 문장의 첫 부분이면 두개골 두운. 허리 중간이면 요운, 요통. 그 다음에 각선 및 다리면 가군. 그 중에서 음수율이에요. 7호조. 이해됐어요? 그럼 왜 7호조냐? 7호조냐? 왜 이게 7호조냐? 나보기가 역겨워. 몇 자예요? 7글자. 그런데 읽을 때는 삼음보라고 그랬죠? 왜 음보가 뭐예요? 삼음보가 음보가 뭐예요? 띄어 읽기. 뭐라고요? 띄어 읽기. 음보 말고 띄어 쓰기는 뭐예요? 어절. 띄어 쓰기는 뭐라고요? 어절. 전개하고 있다. 시상을 이렇게. 이해됐어요? 띄어 쓰기는 뭐라고요? 어절. 한 글자는 뭐라고요? 다, 잇, 고. 이건 뭐라고요? 음절. 한 글자는 음절. 띄어 쓰기는 뭐라고요? 어절. 띄어 읽기는 뭐라고요? 음보, 삼음보. 자, 아리랑, 아라리오. 이 민요가 삼음보라고. 무줄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한 음보. 맞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어디 띄어야 돼요? 나보기가 한 음보. 역겨워 한 음보. 그러면 나보기가 이거 떠졌죠?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러면 몇 어절이에요? 4어절이죠? 4어절인데 띄어쓰기는 음보는 몇 음보라고요? 3음보. 이해되세요? 자, 말없이 어떻게 해요? 고의분의 들이울이다. 몇 음보? 3음보. 그래서 3음보가 요것도 3음보, 요것도 3음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글자로는 7, 5조죠. 그러니까 이 7을 뜰 때 어떻게 썼어요? 앞에 세자, 네자 이렇게 썼죠? 5일 때는 뭐라고? 두자, 세자 이렇게 썼죠? 이해됐어요? 자, 7호조, 3음보. 자, 그러면 음보를 정확하게 몰랐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몰랐었어요, 아까? 시상. 두 번째, 음보. 운율격. 됐죠? 그러면 7호조가 음수율이다도 몰랐죠? 이렇게 나는 다 맞고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그것도 고쳐서 틀렸는데, 공부할 거리는 되게 많아요. 물어보면.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 지명이 어디예요? 양변 약산입니다. 통에 향토적. 향토가 뭐예요? 고향 땅. 고향 땅의 정서가 뭐예요? 감정서술. 고향의 감정, 고향의 느낌. 오케이. 느낌. 감정서술. 서술로 쓰는 거. 유발은 뭐라고? 이유로 발생시킨다. 이해됐어요?
반어적 표현은 어디예요? 역설은 이 주거도를 초점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역설이라고 했죠?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아니를 초점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눈물을 아니 흘리다 이렇게 바뀐 거는 도치라고 그랬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지 말라고. 이별의 정한이 뭐예요? 감정과 한. 감정과 한. 자, 모르는 거는 다 물어봐야 돼요. 요것도 답변 잘못하는 거.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적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거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역설은 뭐예요, 역설? 역설과 반어의 차이는 반어는 문장이 정상이에요, 준상 아니에요? 정상. 정상. 역설은 문장이 모순이죠. 요거 역설은 새로운 뜻이죠. 더 큰 뜻 합쳐서서. 요거는 상황의 반대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설을 갖다가 다른 말로 모순형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모순형용사 알죠? 모순되게 형태 용문을 내겠다. 모순형용이다 라는 말도 써요. 모순형용 나오면 역설이다. 됐죠? 이모를 원망하고 비판하며 원망했어요? 갔어요? 아니죠? 비판적으로 했어요? 너 잘못했다 이랬어요? 안 했죠? 심화된 정도를 표출하였다. 원망 비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사과를 했고 맞았어요. 맞았지만 공부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거 한 문제에서. 이해된다요? 자,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적절한 것인데. 태도. 화자는 주체죠. 주어. 태도는 뭐라고요? 감정 느낌이니까 서술어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보면 돼요.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되어 있죠. 서술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 볼까요? 나. 길이 있다. 사람이 있다.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람이 있다. 서술어지? 다 사람이 있다는 거네. 길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거네. 그죠? 자, 길이 있다. 서술어가 뭐였어요? 길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건 다 지우면 돼요. 고향을 그리워함. 있지요, 사람이. 이거 아니죠. 길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슬퍼요? 아니죠. 길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의지죠? 뭐 맞을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한 달관 초연 이것도 아니죠. 이별의 안타까움 아니죠. 길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럼 요거만 가지고도 풀리네. 이해됐나요? 자, 태도 어떤 태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서술어에 뭐를 썼어요? 감정을 써준다. 감정 느낌을 뭐라 그래요? 말의 분위기, 다장조, 가정조처럼 그래서 어조라고 그래요. 어조, 태도, 분위기, 느낌, 그 흐름 이런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서술어. 자, 문제 푸는 팁이죠? 자, 문제 푸는 팁 뭐 하나 있어요? 1 뭐라고요? 문제부터 봐야 될 경우도 있다. 2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별표. 3 뭐라고요? 이렇게 태도, 감정, 어조, 분위기는 서술어를 봐라. 간단하죠? 자, 이걸 서술어로 하면 그리워한다. 이걸 뭐라 슬프다. 이거는 막 초연하다. 달관했다. 이거는 뭐라고? 의지적이다. 길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의지적이죠. 안타깝다. 아니죠. 그죠? 어떻게 너는 풀었냐면 전체 내용을 보면서 막 고민하면서 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태도라는 단어만 가지고 태도는 당연히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화자가 어떻다 이렇게 어떤 타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다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아니다 하고 나머지가 이거니까 금방 골라내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하나, 길이 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보라, 있다 하면서 뭘로 끊었어요? 시는 뭐라고 이렇게? 마침표에서 끊어줘라. 뭐라고요? 시는 뭐에다 붙는다고? 시도 마침표에서 끊어주면 하나의 문장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연결되잖아. 그런데 여기도 서술어가 있고 여기 끝에도 있고 여기다 끝에도 있고 여기다 끝에도 있잖아. 이거를 쭉 연결하니까 이 시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흐름인지를 알게 되잖아. 이해됐어요? 시를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자, 다음에 기억에 나타난 기억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억은 여기 어딨냐? 여기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네. 그치? 맞지? 그러면 자, 감탄구토는 무슨 뜻이냐면 달감. 이거 토가 오바의 토예요. 이렇게 흙에다 입이 있으면 이 흙토자에다 입이 가까워져서 액 하고 토하는 거예요. 왜였죠? 토할 토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은 감노수, 감주예요. 감주가 식혜를 감주라고 해요. 뭐라고요? 식혜, 달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쓸 꽃자예요. 쓰면 뭐라고? 토한다. 아, 감탄고토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뭐라고요? 감주. 감주는 뭐라고 했어요? 식혜. 감주를 식혜라고 그랬고 식혜를 단술이라고 돼요. 단술. 뭐라고요? 단술. 단술. 왜? 조금 발효시켰으니까 단술, 식혜, 감주라고 한다고. A빌구는 이 슬프나 이건 그러나 슬프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는 이는 그러나도 쓰이고 그리고도 쓰여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슬프다. 슬픈데 그러나 슬프지 않다. 그럼 슬픈데 슬프지 않다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거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역설이에요. 됐어요? 네? A, B. 자, 노심초사는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생각이 타는 거야. 항상 마음이 노력하고 마음이 타는 거. 노심초사. 이해되세요? 자, 동문서답은 동쪽에서 물어보면 서쪽에 대답하니까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수수방관은 손수자예요. 손수자. 방관자 알아요? 방관자? 손을 소매 속에다 넣고 방관하는 거. 쳐다보는 거. 손, 방관자. 손 끼고 방관자. 이해됐어요? 방관자.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한자를 설명해 줬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의 태도지요. 그런데 이 시적 화자가 말하는 태도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죠. 이 주제가 뭐예요? 진달래꽃의 주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어디 나와요? 주제가 여기에 나왔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죠? 시상을 전개하는데 뭐라고? 입을 원망했어요? 아니죠. 이별의 상황에 있으면 내가 감정이 한이 맺힐 것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 그지? 이별의 상황이 생겨도 슬프지만 그러나 슬프지 않습니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별의 정환이래. 이 주제가 이별이 생기면 그러면 이게 한이 될 것 같대. 감정과 한이야. 그럼 한은 뭐냐? 감정이 똘똘 뭉쳐갖고 상처처럼 뭉친 게 한이에요. 뭐라고? 이별의 정환이 주제예요. 왜 그랬어요? 이별의 감정이 피가 돼서 토해진 거죠. 토해져갖고 만들어진 꽃이 진달래꽃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 이별이 피를 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별의 정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을 했지만 내가 슬퍼요? 눈물 안 흘린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기억에 나타난 이렇게 되니까 이 구조가 슬프지만 아니 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A불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
엄청 자세히 풀어주죠, 지금. 한 번쯤은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니은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끝났죠? 길이 있다. 끝났는데 길이 있으니까 모순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이라고 했죠. 역설은 모순돼야 되니까 부드러운 무지개하고 강철은 서로 모순된다. 자, 이 고운 거는 되는데 이게 서럽다 그러니까 고음은 좋아야 되는데 모순된다. 찬란한 건 좋은데 슬픔은 모순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치면 되네. 체크하는 법이, 그죠? 이게 뭐라고? 꾸며주면서 한, 고와서 그래서 서럽고, 광철로 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두 개가. 서, 된, 한 하면서, 그죠? 이거는 뭐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로 연결을 됐는데 역력히 들린대. 그러니까 모순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 부자들이 가질 것들을 모든 것, 이것들,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바보 아니다. 그러니까 모순 안 되죠. 근데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왜 모르니까, 가난하면 다 가져야 되는데, 가난하면 다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버린다. 욕심을 버린다. 해야 되는데 다 버린다. 물건을 버린다. 이렇게 물건으로 생각하면 착각하기 쉽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낸 문제죠, 이거는. 이 문장을 잘 선택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모순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네가 유사하지 않은 것 했는데 맞는 게 이거다. 딱 체크해서 이게 제일 맞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 세 개는 골라서 맞았죠. 그럼 당연히 이걸 골라야죠.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 표현 방식은 뭐라고요? 역설. 자, 5번. 가의 행위가 지니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표면이면 속이겠죠?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표면, 이건 속뜻. 그죠? 그럼 가의 행위가 뭐죠? 가 어디 갔어? 아름따다 가실게 뿌리오다.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어디 나와? 여기에. 첫 번째, 야, 꽃을 뿌려줬는데 이런 정성이 있는데 가겠냐 설마. 그래서 첫 번째 가지 말라고. 꽃을 따다 뿌려주는데. 두 번째, 진짜 가려고 해? 여러분 사뿐히 지려버리고 가봐. 가지 마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시는 길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지? 그게 앞날이 영화롭다, 축복하는 것처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차마 나의 사랑을 짓밟고는 가지 마세요 라는, 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리는 의미. 이해됐어요? 자, 표면 반대. 이는 다를 리자예요. 표면 반대는 속뜻. 이거는 진짜 의미, 이건 겉으로 의미. 이해됐어요? 자, 다음. 자, 봅시다. 그렇게 체크하고. 다음 보는 방법은, 자, 이거부터 볼게요. 이 내용을 안 보고. 자, 이글을 통해. 그럼 여기에 써 있는 것만입니다. 시험에서는. 이글을 통해 아니고, 이글 전체를 통해 하면서 전체. 이런 글, 이글 전체라고 써줍니다. 주의하세요. 이글을 통해 하면 여기 나온 것만. 이글 전체를 통하면 글 전체. 이글 전체 앞뒤에 나오는 거. 이해됐어요? 먼 것이죠.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의 1대1로 대응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신문제도 질서가, 동요가 뭐예요, 동요? 흔들린다. 그럼 됐고. 경제력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 왜? 동요되는데 돈 주고 샀다. 평민부자라는 새로운 인간형이 돈 주고 샀다. 대두가 뭐예요? 대두? 머리두자로 앞으로 드러난다. 사회 구조적 모습을 없애기 위해, 구조적 모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건 없죠. 양반이 경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서 팔았죠. 자, 이거는 판 사람, 이거는 산 사람.
그 사고 파는 게 경제력에 의해서 달라졌어.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신분질서가 동요됐어. 다 연결되네요. 이해됐나요? 자, 이거는 뭐라고? 판 사람. 이거는 뭐라고요? 산 사람. 이 두 개가 뭘로요? 신분질서가 달라졌어. 뭐 들여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신분질서의 동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 파는 게 경제적 모습을 없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골라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읽어서 요것만 홀딱 골라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문제 낼 수 있을 때, 이걸 문제 낼 때, 자, 어떤 평민이 양반의 신분을,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산 신문제 동요에 대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흐름, 상호 비교하는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선택지를. 선택지가 이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응? 자, 자, 이거 읽어보고 풀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풀리고, 다와라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했어요. 자, 다를 통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는 뭐라고? 동그라미. 뭐라고요? 다는 동그라미. 라는 뭐라고요? 세모. 자, 다를 통해 양반의 체면과 형식, 동그라미. 됐나요? 자, 다를 통해 규범 등에 얽매여 꼼짝 못하는 양반. 다는 뭐라고 했죠? 다, 동그라미. 됐나요? 맞아요? 이렇게 다 두 개는 동그라미. 라는 뭐예요? 가혹하게 양반은 서민들을 가혹하게 수탈. 부도덕한 민물, 부도덕한 양반, 수탈. 됐나요? 됐죠? 다라를 통해 동시에 허위의식과 횡포. 다라를 통해서 뭐라고요? 반어적, 행동 반어적. 이렇게 해놔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를 보고서 요거 체크 해야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양반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자, 체면과 형식을 중시 꼼짝 못하는 양반. 맞아요? 그게 허위여식. 그걸 반어적으로. 자, 뭐라고? 수탈하는. 그러면서 횡포를 부리는 그 양반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체면 꼼짝 못하는 허위여식, 수탈, 횡포. 이거 다 연결되죠? 요것만 끊어지죠, 거의. 전체 뉘앙스 흐름에서. 왜? 아닌 거 찾는 거니까. 4개는 연결되는데 나머지 1개가 연결이 안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건 잘 푸는 거죠. 다라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양반을 좀 비판했다. 그럼 다라 중에 어디는 반어적인데 어디는 아닐 가능성이면 잘 낸 거죠. 이해됐나요? 응? 자, 이렇게 선택지를 연구해서 체크하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보니까 알겠죠? 한눈에. 이렇게 체크하면 뭐가 좋아요? 다음에 복습할 때 체크 흐름만 딱 보면 복습이 빨라요. 왜? 고등학교 가면 책을 푸는 게 1년에 40권을 풀으면 이때 풀고 나중에 여기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체크한 것만 딱 보면 다 떠올라요. 이거 보면. 이해되세요? 뭐라고? 체크는 요점 정리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도움된다. 요점 정리이면서 기억을 되살린다고. 자, 국어 문제 풀이는 뭐 비교하는 게 먼저라고요? 우선 선택지 비교가 첫 번째야. 거기다가 국어 문제 풀이는 뭐라고요? 선택지 비교가 첫 번째예요. 됐어요? 자, 다음.
기역 미음에 하나하나 이게 문장이죠.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기역 관찰사가 원님이죠. 말을 통해 환자가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럼 나라의 소 곡식을 비교는 환곡 곡식 삐어준 거 곡식을 갚지 못하자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양반이 무능하다.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자, 니은 군수 같은 신분인 양반을 군수는 같은 신분이 양반 있죠. 양반 동정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확인해야 될 상황이 동정했는지 이 기억은 있겠죠 거의. 근데 동정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지 기억이 흐뭇하려면 이거는 현실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죠. 양반은 무능함. 줄거리랑 똑같네. 이것도 줄거리랑 똑같네. 이거 줄거리랑 똑같고 이것도 줄거리 똑같은데 이거 군수가 동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야 되네. 양반의 아내는 양반이 너 뭐 이렇게 무능하냐 하고 얘기를 했네. 그거 갖고 보면 있었는데 그지? 부자는 양반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는 거야. 신분을 사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네. 줄거리에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율을 안 찾더라도 이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아니 신분 살라고 한 거잖아. 왜? 요구하고 충돌하잖아 이 문제랑. 아니요. 문제를 보면서도 이 문제를 자 뭐라고요? 문제끼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문제끼리 뭐라고요? 문제끼리 서로 비교. 문제끼리 서로의 역할이 뭔지 문제끼리도 비교해봐야 돼. 한 제시문이면 문제끼리 비교. 자 보세요. 쌤은 칠 때 불쌍히 도와주는 아내는 하고 꺾죠. 이렇게 체크하고 꺾으니까 모양새가 필요한 단어가 다 드러나죠. 다 헷갈릴까봐 이렇게 묶었죠. 라도 묶고 이건 다라 묶은 거 둘 다 확인하는 거. 그럼 뭐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해요. 여기다 써놔요. 실수가 완벽히 줄어야 점수가 오르기 시작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요거 고민이 요거 동정하는 부분만 찾아보고 싶네. 동정했나? 니은 보니까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게 없는 형편음을 뭐라고? 딱하게 여겨. 이게 뭐라고요? 딱하게 여긴 게 동정하여 이런 이렇게 이런 단어가 정확하게 딱하게 여겨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가의 부자의 말에 담기는 의미. 그럼 가는 뭐야? 여기 그만두세요. 그만둬. 맹랑하다는 건 뭐야?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이런 거.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사람입니까? 그럼 뭐가 되면 도둑놈이 된다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양반을 도둑놈이라 하는 말로 비판했다. 잘 썼네. 요것도 잘 썼고. 그런데 서술하시오 그럼 문장으로 비판하였다 이렇게 문장하고 점까지 찍어주세요. 됐죠? 9번 서술형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줄거리만 알면 특별히 볼 게 없네요. 다만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다와라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다라 둘 다인가? 다 부분은 반어가 있는가? 라 부분은 반어가 있는가? 라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는 선비는 시골에 살아도 횡포를 한다. 횡포를 부렸다. 횡포를 부릴 수 있다. 반어가 아니라 직접 그죠? 누가가 대들지 못한다. 반어가 아니죠 이거. 감히 원망할 자 없을 때 직접적으로 썼죠. 이해되세요? 반어는 반대로 써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반어가 아니다. 그러면 다는 손으로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이걸 뭐라고 해야 될 거 하는 거죠 자기가. 반어 아닌데 왜 그러면 애들이 속기 쉽냐. 맨 상태로 식사를 하고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서는 안 되고 이게 체면 차리하죠.
방아쇠 떼서는 안 되고, 생파를 먹지 말고, 술 마실 때 수염 빨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허례허식 하는 거죠. 실질적이진 않은 허례허식. 얘를 허해하게 하고, 방식이, 예식이 허무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일 뿐이지, 예? 반언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시부터 해석을 해도 되고 이거부터 해석을 해도 되는데, 예? 일단 설명을 하면서 시부터 해석하는 걸로 하면, 이것은 이렇게 밧줄이죠.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게 그네예요. 그네를 해서 위로 올려봐야 다시 떨어지면서 가봐야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방향성은 있는데 매달린 현실의 한계. 이쪽으로 펄럭이고 가고 싶은데 현실의 한계예요. 이것이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니까 역설이에요. 근데 더 좋은 말로 엄청나게 큰 소리. 엄청나게 큰, 그지? 희망, 원함, 이런 걸 내가는 거예요. 해원은 바다예요. 바다의 근원. 저 푸른 바다. 뭐라고요? 바다를 향해서 흔드는 손수건. 향해 흔드는. 노스첼지어는 향수예요. 향수. 고향을 그리는 마음. 그럼 배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을 흘리면서 막 흔들죠. 배에서 깃발 휘날리죠. 이 고향을 그리는 향수의 손수건. 그러면 그게 순정이죠. 순수한 감정이죠. 순수한 감정은 물결 가치 지구법, 바람에 플럭이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는 요거죠. 요 푯대, 이념의 푯대. 이 끝에 이념의 푯대는 요거죠. 이 푯대 끝에 누군가 백로처럼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 깃발, 이 천을 나부낀 거죠. 그게 백로처럼 생긴 거죠. 지규법. 그죠? 그러면 애수는 뭐예요? 그리울 수, 슬프래. 고향을 생각하는 슬픈 그리움, 슬픈 감정. 이해되세요? 에? 슬픈 감정. 아, 감탄사.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가졌다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뭐라고요? 도치법.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거는 애수. 애수의 마음을. 이 마음은 뭐예요? 천. 이렇게 펄럭이는 천. 왜? 이 천이 뭐라고요? 손수건이에요. 이 손수건.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점 찍었어. 이 손수건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이 손수건은 고향을, 바다에서 고향을 향해 흔드는 손수건입니다. 맞나요? 이 손수건은 백로처럼 날개를, 슬픈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이 봉우리, 이 막대, 맑은 이념의 막대 끝에다가 물결처럼 펄럭펄럭 바람에 출렁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슬프고 예달픈 손수건을 맨 처음 공중에 달면서 저쪽으로 향해 가게 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깃발만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뜻이. 이해됐어요? 줄거리. 자, 다음은 이렇게 일신이 사자하니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사자는 뭐요? 사자가 뭐요? 내 몸이 살자 하니 이 잡것 때문에, 물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라고? 이렇게 벼룩이나 이런 것들. 이가 뭐예요? 이가 뭐예요? 머리에 있는 것도 되고 굶주린 사람도 되고. 오, 중의적이네. 나를 피 뜯어먹든 뜯어먹는 애 때문에 못 살겠다. 거머리 같은 놈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벼룩, 빈대새끼, 바구미, 모기 다 뭐라고? 나를 뜯어먹는 거지. 날 뜯어먹는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중에서 차마 못 견딜 것은 6월 복도위에 뭐라고? 쇠파리, 똥파리. 이해됐어요? 그렇게 원래는 시조가 3, 4 뭐라고요? 3, 4, 4, 3, 4 3, 4, 4, 4죠. 이거는 3, 4, 4, 4 초장, 그 다음에 중장 3, 4, 3, 4, 그 다음에 종장 3, 5, 4, 3 3, 5, 4, 3인데 이 세 글자는 꼭 지켜야 돼요. 우리 3 요게 3 그 중에 이걸 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초장이죠. 초장. 이게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중장. 이거는 뭐라고요? 종장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진 거는 어시조. 이 둘 다가 길어지면 사설시조라고 부르는데, 응? 이게 사설시조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쭈루룩 쓰니까 어시조라고 봐도 되고 어시조. 정확하게는 어시조인데 사설시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지켜야 되고. 3. 차마 못 견딜 것은 길어졌죠? 5는 길어도 되죠? 3, 5. 4도 길어져도 되죠? 그죠? 요것도 길어져도 되죠? 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도 요 그 중에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가가 어떤 게 깃발, 그죠? 아까 나온 깃발. 자, 뭐라고요? 깃발. 역설이 있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니까 엄청난 그 영화 보면 아우 아우 하면 엄청 큰 소리죠? 소리 없는 아우성. 새로운 뜻. 시적 의미 강조했죠. 굉장히 소망이 크다. 큰 희망으로 거리면서 그지? 먼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푯대에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현실의 한계가 있고 이건 날아가고 싶으니까 이중 구조죠. 머무는 거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이원적 두 개인 대립 구조 알겠어요? 동경은 뭐예요? 동경 깃발 천. 좌절은 뭐예요? 깃대. 더 이상 못 가는. 이해되세요? 자, 명령적 어조는 뭐예요? 뭐뭐 해라 해야 되죠. 뭐뭐 해라. 다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한 적은 없다고. 명령한 적은 말투가 강한 의지로 깃발을 펼쳐라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깃발은 무슨 색이에요? 응? 깃발은 무슨 색? 색깔 무슨 색이었어? 백로라고 그랬어. 백로. 무슨 색? 그래, 백로기 때문에 흰색. 하늘은 무슨 색이야? 파란색.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순저운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죠? 애술은 백로처럼. 백로니까 흰색이야. 날개 핀 거는. 그런데 해원을 향해 흔들었어. 해원이 어디야? 바다 하면서 뭐라고요? 하늘. 파란 하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흰색은 백로, 손수건, 흰 손수건. 그죠? 이 푸른색은 뭐라고요? 해원, 바다, 하늘, 파란색. 됐어요? 파란 바다에 하얀 깃발이 파락파락 흔들리는 거예요. 손수건처럼. 펄럭임은 나아가는 거고 메어있는 건 정체된 거니까 깃발의 두 속성 맞죠? 이해됐나요? 깃발의 두 속성. 깃발의 두 속성을 이원적. 이원적이 뭐예요? 이원적?
자, 1원노는 하나로 통일된 거. 2원노는 두 개의 기준이 있는 거. 그러니까 대립하죠. 하나는 뭐라고? 움직이고, 하나는 메어놓고. 됐어요? 응? 자, 움직이는 건 깃발 천, 메어놓은 건 푯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이 푯대의 끝이라고 그랬죠? 메어놓은 곳에 끝에 달았어. 이렇게.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달았어. 이렇게 끝에, 여기다가 끝에다가 달았어. 퍼럭퍼럭 날아가게. 이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정지된 끝에는 뭐가 가고 싶다고? 날아가고 싶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A, B, C 중에 원관념. 관념이 무슨 뜻이에요? 관념이 무슨 뜻이요? 생각관, 생각념, 관념. 자, 이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지구법은 A 같은 B 같은 듯이처럼 인양이 나오면 뭐라고? 이 는이 있으면 뭐라고? 지구법. 이 는은 뭐라고? 같은 듯이처럼 뭐뭐 인양, 뭐뭐 양. 이런 단어가 있으면 지구법. 자, 이것은 백로다. 그래서 요 는이 생략되면 같은 요 글자가 생략되면 은유법. 수물은자, 은신술, 은육술, 은유법. 그냥 까마귀 하면 이거는 상징. 상징은 현상의 특징. 뭐라고? 상징은 어떤 현상의 특징. 자, 돼지 같은 놈 한번 같은 하면 직유법. 돼지는 깨끗해. 깨끗한 놈이란 뜻이요. 돼지 같은 놈. 저놈은 돼지다. 그럼 은유법. 그지? 그런데 어떤 애가, 자, 그러면 직유법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겹친 것처럼. 은유법은 뭐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지. 은유법은. 상징법은 여기 점점점 있고 어떤 애가 뭐라고 했냐면 현상의 특징을 얘기해서 말미잘, 똥개, 도둑놈, 곰, 멍청이. 그럼 이거 누구야? 어떤 여자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미잘, 똥개, 예? 멍개, 도둑놈 그래서 그럼 그게 누구야? 남자친구. 남자친구란 걸 숨기고 남자친구의 특성만 쫙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현상의 특징만. 그게 상징이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저놈은 까마귀다. 이걸 까먹으면 까마귀다. 그럼 직유법. 까마귀 같은 놈. 같은 들어가면 직유법. 저놈은 까마귀야. 저 맨날 까먹어. 그럼 은유법. 같은 이란 단어만, 요거만 안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직접 나오면 직유법. 안 나오면 은유법.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까마귀 그랬어. 놈을 얘기 안 했어. 뭐라고? 원관념, 원래 관념, 원래 해야 되는 얘는 생략하고 까마귀, 돼지 그랬어. 그러면 이게 원래 생각이 원관념이야. 원관념은 생략한 채 이렇게 저놈은 까마귀다. 까마귀, 늑대 이렇게 보조해서 동원하는 생각을 보조관념.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 대응하는데 갇힌 듯이가 나오면 직유. 1대1 대응하는데 갇힌 듯이처럼이 안 나오면 은유. 이 원관념은 사라지고 이렇게 보조관념만 있으면 상징. 현상의 특징. 자, 원관념이 다른 하나 이렇게 돼서 A, B, C, D 찾아보면 A의 원관념은 뭐냐? 소리 없이 아우성 치는 것은 깃발. 자, 순정은 B는 뭐야? 노수철지의 손수건이니까 깃발. 그지? 그럼 순정이 물결같이 나붙었어.
그럼 순정이 나붙기니까 나붙기가 물결 가치처럼 나붙겼어 순정이. 그러면 이게 뭐가 손수건 나붙겨야 되니까. 순정이 나붙겨야 되니까. 이 바람은 나붙기의 확률은 그냥 바람.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폈어. 날개를 폈으니까 손수건. 이해됐어요? 어? 이렇게 문장을 판단할 때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문장을 팔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걸 다 본 다음에 판단해. 이게 국어의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원칙이야. 최고로 중요한 문제풀이 원칙이 뭐라고? 문장으로 판단하라고. 애수만 보고 하면 안 되지. 뭐 찾았어? 나붙기다, 펼쳤다 이걸 찾았지. 이해됐어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딱 하나만 뽑으라면 되고 문장,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라고. 아주 나빠. 쟤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음식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을 넣어서 문장으로 판단하라고. 문장으로. 그러면 이거를 실수 안 하고 고를 수 있지. 자, 이 음절이니까 소리 나는 거잖아. 한계니까 한정된 경계잖아. 그러니까 푯대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자,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감상. 감상이라는 거 붙여치고 감상은 주제야, 주제. 주제 감상이야, 주제. 주제와 관련돼서 푸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선택지 좀 비교해보라고. 주제는 뭐라고? 아까 나의 주제가 뭐였어? 나 좀 그만 좀 뜯어먹어라. 나 좀 그만 좀 뜯어먹어. 나 좀 그만 좀 수탈해. 나 좀 그만 좀 뺏어가. 이런 거 아니야? 피 빨아가고 못 빨아가고, 그지? 참새 이놈이 어디서 오는지 1년 농사에서, 그지? 늙은 호랍이 밭 갈아서 딱 거기다가 여기다가 땅 안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심었거든. 요걸 참새가 혹혹 빼먹으면 여기서 농사 돼, 안 돼? 밭에 벼며 기장이며 다 파먹으면 뽑아먹을 게 있지. 피 뜯어먹어도 그렇지 내 종자까지 다 뜯어먹으면 나는 1년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야. 절절하지? 에? 자, 이 각종 이놈들이 참새들이 다 뜯어먹지 나를. 맞아요? 탐관오리가 엄청 뜯어먹지. 뜯어먹는다, 뜯어먹는다. 그죠? 이놈 저놈 하고 나는 보기는 참새만 날라는데 나는 이놈 저놈 뜯어먹는 걸 딱 열지어 나열했죠. 나의 화자는 보기에 늙은 호랍이 처지처럼 뜯어먹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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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먹는 놈이죠. 뜯어먹는 거 열게 했죠. 이해됐어요? 이게 해학이요? 즐거워? 풍자는 비꼬는 거예요. 비꼼. 뭐라고요? 비꼼. 비판하면서 비판적으로 비꼬는 거. 해학은 순박한 웃음이에요. 순박한. 이게 순박해요? 순박한 웃음. 해학적이란 단어를 알아야 된다. 순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정확하게 풀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험 용어, 학습 용어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험 용어, 학습 용어는 완벽하게 마스터해라. 뭐라고요? 써라라고. 시험 용어, 학습 용어는 완벽하게 마스터해라. 자, 나의 시적 상황. 시적 상황은 서술어, 그죠? 나가 뭐였죠, 아까? 가나에서? 뜯어먹는 거. 자, 그러면 격세지감은 세상의 감정이에요. 이거 지자는 뭐뭐의, 가다 동사로도 쓰이는데 뭐뭐의로 많이 쓰이고 가다라는 것도 쓰이는데 가다라는 동사는 많이 안 쓰이고 의. 세상의 감정. 격세지감. 세상이 격리돼서 세상이 확확 변했을 때의 감정.
세대가 확확 세상이 변했을 때의 감정. 그러면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러는 거예요. 됐어요? 100년 동안 하청. 강이 푸르다는 거예요. 100년 하청. 오래 걸린다. 아니면 여전히 똑같다. 이런 뜻이고. 일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이건 나 믿는데. 너 믿냐? 사필귀정? 아? 사필귀정돼 진짜로.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복 벌고 뭐라고?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되는 권선징악. 이거 맞고 사필귀정도 맞고 권선징악 맞아. 사필귀정 맞아. 에?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돼. 오매불망은 불망 잊지 못한다. 이거 뭐 자나깨나. 오매불망은 뭐라고? 자나깨나. 삼매 그래. 깨달을 오, 깨어있을 오, 잠잘매.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오매불망 기다린다. 이거는 오는 깨어있을 때, 오는 깨었을 때, 깨어있을 때, 매는 삼매경제, 삼매라고 해서 뭐 혼미한 하면서 잠든 뭐 이렇게 해서 돼. 깨어있던 잠이 들던 잊지 않는다. 오매불망 잊지 않는다. 망각할 때 망자야. 망각을 하지 않는다. 오매불망 기다린다. 이렇게 됐어요? 가령주는 가혹하게 수렴하고 그죠? 그거를 구한다. 그래서 가령주구는 가혹하게 수탈한다. 뺏는다. 이런 거예요. 가령주구 뭐 뺏은 뭐 심청전에 춘향전에 나오죠. 백성들의 피를 기름으로 빼고 피를 뽑아 먹었냐 이놈아 하면서 가령주구 천인설 뭐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그죠? 다 됐죠? 자 물것은 각종 나를 핏뜯어 빼든 애들을 풍자하면서 비꼬는 거죠. 이 하면서 이 나를 빼서 먹는 애를 뭘로 분처하는 거예요? 곤충으로 비꼬면서 비꼬는 거죠. 곤충 벌레처럼 이 곤충 걸레 같은 놈아 이렇게 물건에 물것 각종 물물의 것 그지? 물것에 빗대어 물건이 아니라 물것 그죠? 빗대어 비교하면서 풍자함으로써 우의적 그러니까 우화 동물에 비유하는 건 우화라고 그러니까 우의적 이해됐어요? 백성을 뺏어서 수탈하는 무리들이야 이놈들이 여러 명들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그 처지와 위치와 감정 처지는 위치 상황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한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한 회를 풀어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퍼펙트게 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면서 더 알고 싶은 걸 체크해야죠 여기 이거 다 하지도 않았어 이 지문은 다 하지도 않았어 문제만 봐도 이렇게 많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 거 다 보고도 모르는 거를 분석하고 체크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문제 풀고 이거 맞췄다고 끝났다고 국어 공부 다 했는데요? 다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문제 체크하는 방식 이거 봤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하는 방식도 흉내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해나갈 수 있죠. 왜? 저기 고3형 독학재수 하는 형하고 이렇게 문제 딱 보여달라고 해봐 국어 체크 많이 했지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알겠죠? 자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